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승승장구하며 실패를 모르고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리는 기관차처럼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과 네티즌들이 KF-21 전투기를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게 완벽한 스텔스 형태가 아닌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라는 게 큰 이유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군은 일본과의 공중전에서 상대가 안 된다며 도발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국산 전투기의 생산 능력과 함께 KF-21 전투기가 현재 블록1으로 시작해 세미 스텔스 형태를 띠고 있지만,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서 완벽한 스텔스 형태인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현재 일본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구입한 나라 중에서 가장 비싼 값에 구입한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총 200대의 F-35 전투기 중에서 현재 기체 분량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나 정비 예정인 전투기가 무려 3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며 작은 기술 하나하나까지 국산화를 진행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값비싼 전투기 구매 후 우리가 이겼다며 정신 승리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니 한심할 따름인데요. 우리 손으로 만든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블록1 형태의 4.5세대 세미 스텔스가 아닌 블록2 5세대급 KF-21 스텔스 기체를 첫 시험하는 데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작 중인 KF-21 전투기 CJ-8호기에 한국산 스텔스 페인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신소재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고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전투기를 바탕으로 신소재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기술 스텔스 도료 기업인 노루페인트가 레이더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핵심 기술 개발을 마쳤고 CJ-8호기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CJ-8호기의 제작이 끝나자마자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탑재하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스텔스 개발의 주요 특징은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상발렌 제트 엔진의 꼬리 날개 없이 비행하는 기술을 한국의 고유 기술로 확보하려는 게 핵심으로, 스텔스 도료를 이용한 활주로에서 초음속 이착륙 및 비행 시험까지 모두 진행한다는 게 최종 계획인데요. 이렇게 획득한 KF-21 전투기의 기초 데이터로 디지털 제어 방식의 최신형 스텔스 기능과 대용량 고속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장치로 탄생한 뒤 200채널 이상의 작동 장치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4000채널 이상의 스텔스 시험 데이터를 동시에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차세대 블록3 개발 검토가 확정됨에 따라 외신들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진화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해소가 되었는데요. 2028년 이후 미국의 F-35 전투기처럼 완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5.5세대, 그리고 궁극의 6세대까지 개발한다는 소문들이 마침내 공식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인 스텔스 도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는데, 유력 군사 소식 정보통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민간업체인 노루페인트에 연구 용역을 맡긴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한국산 스텔스 도료 페인트가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가져다 주었고, 이어진 평가에서도 초고 성능 레이더를 회피하는 수준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CJ-8호기의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당초 대한민국이 스텔스 도료를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미국이나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노루표 페인트의 스텔스 도료는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탐률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구체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스텔스 기능이 크게 증가했다는 자신감 있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스텔스기인 KF-21 전투기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지표인 레이더 단면적을 흡수해 적군의 레이더에 KF-21 전투기가 골프공 수준으로 매우 작게 포착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KF-21 전투기 외에도 스텔스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바르기만 해도 전반적인 구형 전투기의 레이더, 회피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의 전투기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F-21 전투기의 초기 형태인 블록1이 F-22 전투기 랩터 등 미국산 최신형 전투기와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지만 블록2에서 3까지 레이더 피탐률을 꾸준하게 낮출 계획이며 KF-16K 등 기존 공군의 전투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을 2030년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KF-21 블록2가 추가로 개발이 완료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위 관계자는 KF-21 전투기가 블록1인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적비탐 형상과 최신 센서 등을 순식간에 적용하고 있어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체라며 추후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F-21 전투기가 완전한 6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비행기 동체를 저피탐 형상으로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표면 처리가 중요한데요. 적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을 갖추는 등이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군사 관계자에 따르면 저피탐 기술에 전투기의 동체 표면 등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머티리얼, 복합 소재 등 구조체나 도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제반 기술을 한국이 직접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는 CJ1호기와 2호기의 비행에 이어 CJ3호기까지 연달아 성공하면서 마침내 KF-21 CJ기 세대가 비행을 하며 상호 편대 비행 연습까지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이에 방위사업청은 모든 CJ기들을 올해 상반기까지 시험 비행을 마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준비 과정인 공장 건설을 진행을 하며 2026년까지 최종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8번째 4.5세대의 전투기라는 영광을 안고 있는 KF-21 보람에는 앞으로도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공군의 중추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